그날 밤 나는 죽을 뻔했다. 아니, 정확히는 새벽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2분. 인천 부평구 상곡동 40년 된 다세대 주택 3층. 나, 최영자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다. 담배 냄새? 아니, 그보다 더 묘한 냄새. 그때였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가 이 새벽에? 할머니. 낮고 다급한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다. 할머니, 저예요. 2층 사는 강태민이요. 아, 태민이구나. 2층에 사는 20대 청년. 대학원생이라고 했던가. 항상 후드 티셔츠에 백팩 메고 다니는 조용한 아이. 왜 그래, 태민아? 나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열지 마세요. 뭐라고? 그냥 제 말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며느리분이 지금 계단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며느리? 정수진? 왜? 새벽 3시에? 태민아, 장난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지금 당장.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 가방. 거기엔 통장, 도장,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평생의 재산이랄까. 남편 최동수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영자야, 항상 비상금은 챙겨두고 살아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여보가 맞았다. 가방을 들고 뒷문 쪽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구조가 특이해서 앞문 말고 작은 뒷문이 하나 더 있었다.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문. 그 문을 열려는데 앞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계세요? 정수진의 목소리였다. 내 며느리. 아들 민석이의 아내. 평소처럼 부드럽고 공손했다. 하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다. 어머님 자고 계신가?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숨을 죽이고 뒷문 손잡이를 돌렸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뭐야, 뒷문 쪽에서 소리 났어.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내 며느리 옆에 남자가? 내 아들 민석이가 아닌 다른 남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뛰었다. 71년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빨리 쫓아. 이 늙은이가 왜 이렇게 빨라? 그들이 나를 쫓고 있었다. 정말로, 진짜로, 나를 잡으려고. 계단을 다 내려와 1층 뒷문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3월 중순이었지만 새벽은 여전히 추웠다. 어디로 가지?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이쪽이요. 태민이었다. 그는 나를 이끌고 골목 안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계단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어?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새벽 3시 30분. 부평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 황량하게 빛나고 있었다. 택시. 태민이 손을 들었다. 마침 빈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택시에 올라탔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다. 부평역이요. 아니, 24시간 찜질방으로 가주세요. 부평역 앞 드림스파요? 네, 거기요.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우리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저 집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며느리가?
왜 모르는 남자와 함께? 왜 나를?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부평역 앞 드림스파. 24시간 찜질방. 입장료 12,000원을 내고 들어갔다. 로비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새벽 4시니까 당연하겠지. 우리는 구석진 소파에 앉았다. 할머니, 식혜 드실래요? 태민이 자판기에서 식혜 2개를 뽑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혜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니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태민아. 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뭐? 저는 탐정입니다. 정확히는 탐정사무소 소속 조사원이에요. 탐정?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탐정? 우리 형이 정의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작은 사무소인데요. 태민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정의 탐정사무소. 대표 강민수. 조사원 강태민. 그럼 2층에 산 것도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날 지켜? 네. 3주 전부터요. 태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사진 몇 장이 떠올랐다. 여자 사진이었다. 내 며느리 정수진. 그런데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내 아들 민석이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조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전과 오범, 폭력, 사기, 공갈 이력이 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리고 이 사진도 보세요. 다른 사진들이 나왔다. 정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이게 뭐야? 며느리분의 전남편들이에요. 전남편? 수진이가 재혼이었어? 재혼이 아니라 4번째 결혼이에요. 뭐라고? 첫 번째 남편 2017년 한강에서 익사. 2번째 남편 2019년 계단에서 추락사. 3번째 남편 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사. 식혜 컵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모두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죠. 그럼 우리 민석이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이, 내 아들.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35년을 키운 내 아들. 4번째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민석이도 위험하다는 거야? 네. 아마 곧. 태민이 말을 흐렸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뜻. 그럼 나는? 왜 나를? 할머니가 가진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부평구 상곡동 아파트 한 채. 시가 4억 5천. 그리고 생명보험 3억.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수진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남편을 제거하고 시어머니까지 제거하면 총 8억이 넘는 돈이 손에 들어오는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8억. 내 아들의 목숨과 내 목숨이 8억. 그럼 오늘 밤에? 네. 오늘 밤이 D-Day였어요. 조태원이라는 남자와 함께 할머니를 사고사로 위장하려던 거예요. 어떻게? 가스 누출 사고. 아니면 실족사. 그것도 아니면 수면제 과다 복용. 태민은 말을 이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구나. 내 며느리가. 그럼 우리 민석이는 모를까? 내 아들은 모르겠지. 며느리 혼자 그런 짓을 하는 거겠지.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도청한 대화 내용이 있어요. 태민은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을 틀었다. 여보, 어머니 일 언제 할 거야? 민석이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의 목소리. 이번 주 안에. 조용히 준비 다 했대. 정수진의 목소리.
사고로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전에도 다 성공했잖아. 그래도 좀. 엄마니까. 여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우리 계획 다 짰잖아. 어머니 일 끝나고 강남으로 이사 가기로. 알았어. 어차피 늙으셔서 오래 못 사실 거 아냐. 음성이 끊어졌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석이도, 내 아들도 나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는 거구나. 어차피 늙으셔서 오래 못 사실 거. 그게 내 아들이 한 말. 35년을 키운 아들이 한 말. 할머니, 태민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허탈했다. 5년 전이 떠올랐다. 민석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야? 내 여자친구. 정수진이야.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진이에요. 민석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조곤조곤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석이가 35살까지 결혼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믿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다. 내가 평생 모은 돈 1억을 신혼집 마련에 보탰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뿌듯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 수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건 좀 그래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님, 제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참았다. 젊은 사람들 방식이 다르니까. 작년 여름 남편 동수가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에 3개월 입원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나는 고마웠다.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한 달, 딱 한 달 만에 후회했다. 어머님, 방에서 나오실 때 노크해 주세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머님,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급기야는 내가 30년 운영한 영잔의 반찬 가게까지 정리하라고 했다. 어머님, 이제 쉬세요. 요즘 누가 그런 장사해요? 나는 결국 집을 나왔다. 상곡동 원룸. 월세 35만 원.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민석이가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 처음엔 5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엔 40만 원.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엄마, 수진이가 회사 그만뒀어. 조금만 참아. 나는 참았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사흘. 한 달에 47만 원. 그걸로 살았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새벽 6시. 태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할머니 모시고 사무소로 갈게요. 30분 후. 부평구 부계동 정해탐정사무소 2층 건물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맞아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태민의 형이었다. 태민보다 키가 더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정수진의 사진, 조태원의 사진, 그리고 놀랍게도 내 아들 민석이의 사진까지 빨간 실로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3주 동안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설명을 시작했다. 정수진, 본명 박수진. 35살.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결혼. 모든 남편이 1년 이내 사망. 받은 보험금 총액 약 11억 원. 11억? 내 목소리가 나왔다. 네. 그리고 이번에 노리는 건 아들분 생명보험 3억, 어머니 아파트 4억 5천, 어머니 생명보험 3억, 아들분 명의 예금 3억. 총 13억 5천만 원입니다. 민수가 각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첫 번째 남편 강진우, 28살. 한강 고수부지에서 익사체로 발견. 사고사로 결론. 보험금 2억. 두 번째 남편 이상훈, 31살. 등산 중 실족사. 보험금 3억 5천. 세 번째 남편 윤재혁, 34살. 일산화탄소 중독사. 보험금 5억 5천. 그리고 네 번째가 어머니 아들 최민석, 35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3명이나. 3명의 남자를 죽였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 민수가 조태원 사진을 가리켰다. 전문 청부업자예요. 정수진은 이 사람을 통해 사고를 만들어 왔어요. 경찰은 몰랐어? 완벽한 사고로 위장했거든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주 전부터 잠복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민수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다. 정수진과 조태원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정수진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사진. 조태원이 정체불명의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 이 남자들은 조태원의 공범들이에요. 실제로 사고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나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해요. 왜요?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기껏해야 공갈이나 협박죄 정도. 몇 년 살다 나와요. 그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에요.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럼 나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네요.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할 겁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무서웠다. 71살 할머니가 목숨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실패했으니 다음엔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것이다. 그럼 나는 평생 도망 다녀야 하나? 숨어 살아야 하나?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건 저들이다. 좋아요. 해봅시다. 정말요? 응. 어차피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 민수와 태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민수가 작은 기기들을 꺼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시면 돼요. 작은 펜던트 모양의 녹음기였다. 이건 송신기예요. 위험하면 이 버튼 누르세요. 즉시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 안경에 달려 있어요. 신기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 그런데 어떻게 수진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죠? 간단해요.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놀란 척하면서요. 어젯밤 친구 집에서 자고 왔는데 집이 이상하다고요. 그럼 수진이가 당황할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며칠 기다리면 반드시 다시 시도할 거예요.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으로요. 태민이 덧붙였다. 그때 저희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죠.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도 체포되는 거 괜찮으세요? 민석이, 내 아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다. 괜찮아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상곡동 원룸.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다. 혹시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다만 흔적이 있었다. 서랍이 뒤집어져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이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베개가 찢어져 있었다. 그들이 나를 찾았던 흔적. 나를 죽이려고 왔던 흔적. 소름이 돋았다. 나는 목에 녹음기를 걸었다. 작은 펜던트, 평범한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주머니에는 송신기를 넣었다. 그리고 안경을 썼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 모든 준비가 끝났다. 3시, 나는 동네 친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야, 나 영자야. 영자야. 왜? 어제 너희 집에서 자게 해줘서 고마워. 뭐? 우리 집에서 잤어? 응. 은희 기억 안 나? 어제 밤늦게 갔었잖아. 영자야, 나 어제 친정 갔다 왔어. 집에 없었는데?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미안. 전화를 끊었다. 이러면 은희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할 것이다. 영자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우리 집에서 잤다고. 소문은 빠르다. 특히 이 동네는. 4시.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도 전화했다. 사장님, 저 최영자예요. 아, 영자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집을 비웠더니 집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서랍이 뒤집어져 있고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고 베개도 찢어져 있어요. 혹시 도둑 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몇 통 더 돌렸다. 슈퍼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 아래층 아저씨,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 어젯밤 집 비웠는데 이상했다.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며느리 수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한 연기. 수진아. 어머님,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집에 도둑 들었다고요? 아, 그게. 잘 모르겠어. 물건이 좀 뒤집어져 있긴 한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금방 갈게요. 민석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목에 걸린 녹음기를 만졌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 그리고 사무소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 30분 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어머님, 저희예요. 수진의 목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진과 민석이가 서 있었다. 내 아들 민석이. 35년을 키운 내 아들. 나를 죽이기로 한 내 아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응, 괜찮아. 집 좀 봐도 돼요? 그래, 들어와. 그들이 방 안을 둘러봤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혹시 내가 정말 어젯밤에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걸까? 어머님,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갔었어. 갑자기요? 응. 은희가 전화해서 놀러 오래.
늦어서 거기서 잤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수진이 민석을 쳐다봤다. 민석도 나를 빤히 봤다. 뭔가 의심하고 있었다. 엄마. 민석이가 입을 열었다. 어제 몇 시에 나가셨어요? 저녁 8시쯤? 그렇게 늦게 나가셨어요? 혼자? 응. 왜? 아니, 그냥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너희가 나한테 제일 위험한 존재인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런데 없어진 건 정말 없으세요? 수진이 다시 물었다. 응, 다 있는 것 같아. 이상하네요. 도둑이 들었으면 뭐라도 가져갔을 텐데. 수진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봉지에서 뭔가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홍삼이에요. 작은 병, 빨간색 뚜껑. 나는 그 병을 보는 순간 알았다. 저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아이고, 고마워라. 몸이 안 좋으실 텐데 기력 보충하세요. 나는 병을 받았다. 손에 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게가 미묘하게 가벼웠다. 액체의 농도가 일반 홍삼과 달랐다. 지금 드세요. 수진이 재촉했다. 지금? 네.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나는 병을 들었다. 뚜껑을 열려는데 어머니, 민석이가 말했다. 저희가 보는 앞에서 드세요. 안 드시면 섭섭한데요. 두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안에 뭔가 있다. 독, 아니면 수면제, 아니면 더 나쁜 것. 목에 건 녹음기가 느껴졌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나 지금 배가 좀 불러서 아까 저녁을 늦게 먹었거든.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드셔야 해요. 왜? 그냥이요. 차가우면 효과가 없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민석도 일어섰다. 엄마, 빨리 드세요. 두 사람이 나를 압박했다. 나는 병을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요. 세 사람 모두 문 쪽을 봤다. 나는 재빨리 병을 탁자 밑으로 떨어뜨렸다. 짤랑. 병이 깨지는 소리. 어머, 미안해. 나는 얼른 휴지로 닦았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흥건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쓴 냄새. 화학약품 냄새. 어머님. 수진이 소리쳤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실수로. 아유, 어떡해. 이거 비싼 건데.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민석이 문을 열었다. 택배 아무것도 없는데요?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민수와 태민이 만든 상황이라는 걸. 이상하네. 민석이 문을 닫았다. 수진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다.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는 얼굴. 어머님. 응? 정말 실수였어요? 그럼 뭐? 아니에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미안해, 수진아. 괜찮아요. 그럼 저희는 갈게요. 벌써? 네. 민석 씨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민석이 나를 한 번 더 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엄마, 조심하세요. 응, 너희도.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10분 후,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수와 태민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대단하세요. 연기 완벽했어요. 민수가 바닥에 액체를 채취했다. 작은 유리병에 담았다. 이거 분석해 봐야겠네요.
독이에요? 아마도. 확인해 볼게요. 태민이 물을 떠왔다. 이거 드세요. 고마워. 나는 물을 마셨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물을 흘렸다. 어머니.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내 아들이 날 저렇게 보는 게 힘들어서. 민석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어릴 때 나를 보던 그 맑은 눈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제 곧 끝나요. 정말? 네. 오늘 그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분명히 다시 시도할 거예요. 언제쯤? 아마 내일 밤이나 모레쯤.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올 겁니다. 태민이 말했다. 그때까지 저희가 24시간 지킬게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알았어. 그리고 이거 드세요. 민수가 작은 알약을 꺼냈다. 이게 뭐야? 수면제예요. 오늘 밤에 주무셔야 해요. 내일을 위해서요.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잤다. 꿈을 꿨다. 남편 동수가 나왔다. 영자야. 여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무서워, 여보. 알아.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야. 항상 그랬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여보, 우리 민석이 저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영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너는 좋은 엄마였어. 최선을 다했어. 민석이가 변한 건 민석이 선택이야. 남편이 사라졌다. 나는 꿈에서 깼다. 새벽 5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3월 19일. 저녁 8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뭐가? 정수진이 조태원을 만났어요. 2시간 전에 부평역 근처 모텔에서요. 그럼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도 함께 있었어요. 민석이도, 내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계세요. 9시쯤 되면 불 끄고 주무시는 척 하세요. 저희가 주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불을 켰다. 평소처럼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9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새벽 1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1명, 2명, 3명.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찰칵. 문 여는 소리. 누군가 들어왔다. 자고 있네. 수진의 목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확실해? 낯선 남자 목소리. 조태원이겠지. 응. 어제 약을 못 먹여서 오늘은 확실하게 해야 해. 어떻게? 이거. 뭔가 꺼내는 소리. 이거 코에 대면 30초 안에 의식을 잃어. 그 다음엔 욕조에 물 받고 넣어. 익사로 처리하면 돼. 나이 드신 분이 집에서 혼자 목욕하다가 실수로 빠진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짜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민석이는 밖에서 지키고 있어. 혹시 누가 오면 막으라고. 민석이도, 내 아들도 공범. 빨리 해. 그들이 가까이 왔다.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침대 옆까지 왔다. 이불이 걷혔다. 그 순간 경찰이다. 꼼짝 마. 창문이 깨지는 소리.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조태원이 도망치려 했지만 태민이 막았다. 어딜 가려고? 태민이 조태원을 바닥에 눌렀다. 문이 열리면서 민수와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수진, 조태원,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이불에서 나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었다.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민석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민석이가 소리쳤다. 저는 그냥 밖에서 지키라고 해서. 나는 민석이를 봤다. 내 아들. 35년을 키운 내 아들. 민석아. 엄마.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더 이상은. 엄마, 제발. 저는 정말. 닥쳐. 내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함을 쳤다. 너는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녹음 들었어. 어차피 늙으셔서 오래 못 사실 거라고 한 게 내가 아니야?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민석, 당신도 살인방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석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수진이 나를 노려봤다. 할머니,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목에 걸린 녹음기를 보여줬다. 처음부터 전부 녹음됐어. 내가 한 말, 민석이가 한 말, 저 조태원이가 한 말. 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할망구가. 조용히 해.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엄마. 나는 고개를 돌렸다. 2주 후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피고인 정수진, 살인 3건 및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태원, 살인방조 및 청부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민석, 살인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 선고를 들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만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석이가 호송되며 나를 봤다. 어머니.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다. 밖에서 민수와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너희들.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다시 반찬 가게 할까? 어머니. 태민이 명함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 탐정사무소, 대표 강민수, 조사원 강태민, 수석 고문 최영자. 뭐야, 이거? 어머니도 저희 팀이에요. 71살 할머니가 무슨 탐정이야?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야 저희 일이 되는 거예요. 민수가 웃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직 많거든요. 도와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최영자, 수석 고문. 이상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래, 해볼게. 정말요? 응. 나 같은 할머니들 구해줄게. 한 달 후, 부평구 부계동, 정의 탐정사무소 위층. 나는 새 방에서 살고 있었다. 민수가 내준 방. 작지만 따뜻했다. 첫 의뢰인이 왔다. 65세 할머니였다. 제 딸이 이상한 남자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해결했다. 2번째 사건, 3번째 사건. 나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봄날, 나는 남편 동수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내가 71살에 탐정이 됐어. 웃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 영자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 사랑해. 동수. 나는 그 편지 뒤에 펜을 들었다. 여보, 71살에야 알았어.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도 구해주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사랑해. 영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부평거리에도 봄이 왔다. 71년 인생에서 처음 맞는 진짜 내 봄이었다.